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뭘까요? 아마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가 77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요양원에 2달간 머물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그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병들어가는 분들을 보았고, 반대로 몸은 쇠약하지만 정신만큼은 찬란하게 빛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동시에 가장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귀한 시간을 더욱 충만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비밀을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요양원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몇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양원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나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응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저 기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많은 분들이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움직이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일상이 된 분들이 의외로 많았죠. 어떤 분들은 휠체어에서 잠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들 중 일부는 처음 요양원에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혼자 걸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량이 극도로 줄어들고 누군가의 돌봄에 익숙해지다 보니 점차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갔던 겁니다. 이 광경은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단순히 걷고 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작은 근육 하나하나를 느끼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매일 아침 혼자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깨우는 데 집중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정원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매일 그 정원을 한 바퀴라도 돌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그 움직임이 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었죠.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트에 갈 때 조금 더 걷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팔을 쭉 뻗고 어깨를 돌리거나 발목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유연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삶의 활력이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요양원에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적 활동은 물론 정신적 활동까지도 멈춰버린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는 TV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분들의 눈빛에서 생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우리 뇌도 쓰지 않으면 녹이 새우는 것처럼 퇴화한다는 것을요. 저는 요양원에 있는 동안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퍼즐 맞추기도 꾸준히 했고요. 가끔은 다른 어르신들과 한국 전통 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향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머리를 계속 썼습니다. 서로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끝말잇기 같은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지는 것을 경험했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뇌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주저하거나 굳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원에서 뇌를 사용하는 것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 어르신들 중에는 고스톱이나 화투를 즐겨 치는 분들이 많죠. 단순히 오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큼 좋은 두뇌 훈련이 없습니다. 패를 읽고 전략을 짜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저도 가끔 다른 분들과 함께 어울려 고스톱을 쳤습니다. 웃고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동시에 머리도 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죠. 하지만 단순히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이라도 외워보세요. 손주들과 대화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영상 편집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배우고 싶은 것이 넘쳐나죠. 저도 요양원에서 나오자마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만 계속하면 뇌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라면 가끔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해본다든지 늘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작은 도전들이 쌓여 뇌의 활성도를 높이고 나이가 들어도 명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건강해야만 몸이 불편해져도 스스로를 돌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이 두 가지, 즉 몸의 움직임과 뇌의 활성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느낀 또 다른 현실은 바로 식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는 영양사들이 균형 있게 짜준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량으로 조리되다 보니 맛이나 신선도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반찬에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소화하기 힘든 음식들이 나올 때도 있었죠.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을 잃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건강한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요양원에서 제한적인 식사를 하면서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며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도 제가 섭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올 때면 신선한 과일이나 소화에 좋은 견과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죠.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올바른 식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로 바뀌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욱 섬세해집니다. 이제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만큼이나 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해주는 식단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짜게 먹는 것은 피해야겠죠. 발효 음식인 된장이나 청국장도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많이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버섯 등 제철 채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간식으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보다는 견과류나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쌀밥만 드시기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영양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고루, 천천히, 적당히 먹는 습관입니다. 너무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음식을 천천히 씹어 맛을 음미하며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신경 쓴 식단은 우리의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바로 어르신들의 고독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이 뜸하거나 같은 방을 쓰는 분들과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없이 벽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그분들의 눈빛에서는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마음의 건강, 즉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요. 네 번째 교훈은 바로 사회적 연결과 삶의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저는 처음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서먹했지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그리고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거나 서예를 배우고 노래 교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또한 저는 요양원에서 삶의 목표 의식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점차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 나오면 꼭 유튜브를 시작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었기에 힘든 요양원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죠. 여러분도 작게나마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매일 텃밭을 가꾸는 것이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훨씬 더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건강한 몸과 뇌는 물론 건강한 마음까지 갖추는 것이 진정한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2달 동안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시간, 스스로의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던 어르신들, 그리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분들의 모습은 제게 뼈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나왔을 때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요양원에서 제가 배운 핵심은 바로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뇌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며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결을 끊지 않으며 삶의 목적을 늘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비단 요양원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신문이나 책을 읽으며 뇌를 자극하며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으로 한 끼를 채우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며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참여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감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77세의 나이에 요양원에서 깨달은 이 소중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점을 새롭게 느끼셨나요? 혹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건강 습관이나 삶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아갑시다.